공중 이제 위협, 네, 공중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도 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까지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중에 네, 지금 안보의 구멍이 지금 나고 있어요. 공중에서도 예, 지금 네.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요행을 공중에서 바라고 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게 그래요? 요행을 바라고 있죠. 네, 이번 주에 그 핵심적인 사건 중에 네. 7월 3일 날 일요일 날 있었던 사건 아시죠? 드론이 인천공항 아, 예, 예. 인천공항 3.3km의 불법 드론이 떠가지고. 떠서 네, 한 비행기가 못 떴죠. 16분간 네. 인천공항이 마비가 됐어요. 하하. 그 비행기 착륙하려는 비행기 한 4대가 못 떠고 공중에서 못 착륙하고 선회했고 네. 또 이륙하려는 비행기 한 5대도 못 했고요. 거기 이제 인천공항은 국가보안급 가급입니다. 네. 그래서 한 9.3km 지역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음. 비행 금지 구역이 돼 있어요.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 비행 금지가 아니라 허락받지 않는 이런 비행 물체들이 뜰 수가 없다. 뜰 수 없는 거죠, 드론이나. 근데 드론이 뜨면 어떻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16분간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건 이걸 보고 네. 야 이것은 그 우리 용산 대통령실도 이와 유사한 공백이 이와 유사한 일이 곧 벌어질 확률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단한 허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드론이 하나 떴다고 이제 이 공항이 마비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또 이 용산 대통령실 네. 그 청사 주변에서 적용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청와대에서는 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 운영했잖아요. 공중에서 테러라든가 여러 위협이 있습니다. 네. 9.11 테러 기억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비행기로 그 네. 세계 무역센터라든가 펜타곤을 박아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한 8km 이내가 네.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요. 음. 그 정도는 돼야 이건 반응이거든요. 네.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죠. 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8km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했는데 네.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면서 그걸 이노티컬 마일 한 3.7km로 줄이겠다. 맞아요. 그렇죠. 8km로 하게 되면은 시민들 불편이 많고 또 규제가 많으니까 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음. 어거지로 3.7km를 줄여서 지금 임시 비행 구역을 만들어서 네. 운영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즉 그 당시도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은 3.7km로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예, 예. 예. 수방사령부하고 이것은 지역이 수방사령관 관할이잖아요. 수방사령관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3.7km 갖고는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현재 무기 체계를 가지고는 너무 좀 빠르게 방어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없다. 네. 예, 예. 그래서 3.7km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결국 결재를 안 했어요. 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3.7km 임시 원래는 아예 고정하에서 세트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럼 임시로 시험 2달 동안 해보자 3.7km. 네. 그래서 노탐 형식으로 항공고실에서 3.7km, 아크로비타로부터는 2km 정도의 비행 금지 구역을 임시로 선정을 해서 해봤군요. 운영하거든요. 네. 이제 곧 있으면 한 2달 후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방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이 이제 다 교체됐잖아요. 아. 그럼 아마 그동안 수방사령관이나 합참의장 그 군인들이 다 반대했는데 또 이제는- 이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또 음. 그것을 인정을 할까봐 저는 아. 참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두 눈 뜨고 잘 지켜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예. 인사가 바뀌면서 찬성할 수도 있다. 그걸 우려하는 지점이죠. 이제 2달 동안 시험 임시 시험으로 운영되는데 시험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많거든요. 2달 동안 문제가 안 생겨서 그런 것이지,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소 잃고 외양간 꼰치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분명히
언젠가는 소잃고 외양간 곤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사건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그럴 되겠지만은 가능성이 그제서야 뭐 왜 3.7km로 했느냐, 왜 못 넓혔느냐 이렇게 하고 또 넓히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잃기 전에 네. 그런 걸 확실히 갖춰야 되는 거죠. 또 지금 공중에 구멍이 났다는 이유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공진지들 있잖아요. 아, 예, 예. 미사일 대공 그 드론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뭐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공포나 시스템을 이런 방공포를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옮겨왔으니까. 때는 그 북악산하고 인왕산 주변 쫙 배치돼 있던 그런 것들을 네.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재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그것도 확인이 문제네요.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재배치하려면은 옥상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민간 아파트 위든 또는 고층 회사 아파트가 고층 많은데. 아파트 위에 올려야 되는데 네. 그 올리려면 그 무게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그것까지 테스트를 봐야 해야 되고 되는구나. 예. 그런 것들 테스트하고 올리는 데까지는 아마 가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이런 것들은 좀 네. 올린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을 요격하고 하는 거는 그 발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미슬 이런 거는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아직 완벽히 안 됐다. 그래서 아직도 공중에 구멍이 나 있는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심각하네요. 이 네. 부분은 이게 다 갖춰지고 정말 우리가 방위 태세를 잘 만든 다음에야 예. 이걸 차곡차곡 그래서 이것이 다 졸속으로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하면서 지금 그 문제점이 계속 그 나비 효과가 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좀 관사에 대한 불평도 많다고 좀 들었는데 네. 정말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그렇죠. 아파트를 네. 16채를 군인이 쓰는 아파트하고 저기 경호처가 쓰던 대경 빌라라고 해서 청와대에 있던 부근의 아파트 16채를 이쪽 걸 받고 이쪽을 해서 맞교환했군요.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대경 빌라 들어가는 군인들이 16채 중에 18채 중에 별로 없어요. 한 그래요? 두세 명만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예. 왜 안 들어가겠어요? 보니까 대경 빌라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그 아파트를 준 거예요. 노후화되고 또 좁고 이런 데를. 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짐을 놔둬야 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이렇게 짐 갖다 놓고 이렇게 있는 실정이고 대신 군인이 준 아파트는 네. 동빙구하고 서빙구 지역에 준 아파트는 장군들 쓰는 그것도 한 4동 준 것 같고 그래요? 좋은 아파트를 줬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예.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음. 그 특별한 희생을 우리 군 간부들이 에게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군이 사실은 쓰던 건물도 내주고 쫓겨나고 네. 사실상 예. 그리고 이 군 이 장병들도 너무 네. 고생하고 있고 뭐 간부나 뭐 장군은 간부 장 다 지금 포함해서 의장대대가 저희 삼청동으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병사들도 지금 아주 협소한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네. 간부들도 그렇고 또 참모총장하고 해병대 사령관도 공간을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짐 옮겨놓고 하니까 저녁에 예를 들어 공간에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군사 외교 활동 할 수가 그런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졌던 거죠. 군의 이제 사기가 네. 떨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결국에는 우리 이제 안보 능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나올 수밖에 군뿐만 아니라 네. 제복 입은 조직은 다 지금 사기가 떨어졌어요. 군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네. 국방비 1조 5천억 원 삭감해버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또 안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또 군의 인사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서 사기가 떨어졌죠. 네. 어저께 해경에 갔더니
해양 경찰은 말이 아니에요, 사기가. 그래요? 예, 그 아주 사기가 떨어지고 거기도 또 해수부에 뭐 해경을 통제할 수 있는 국을 만들겠다 또 여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술렁이고 있고 아하. 경찰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삭발하고 예. 반발을 그러니까 하고 있죠. 제복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지금 제복 입은 그 경찰, 해경, 군인의 불평불만가 그것은 말이 아니죠. 단지 제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군은 거의 표현을 못하고 있고 그래도 경찰은 조금이라도 적은 목소리 정도만 내는 거고 네. 해경은 목소리도 못 내고 자기들끼리 불평불만하고 하소연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군에서 이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주불리 김병주 의원이 예.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예. 군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해소가 되는 예.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원함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렇습니다. 네. 주불리 김병조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끝으로 한번 잠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해 공무원 예. 피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 잠깐 들여다보면 이게 우선은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TF 네. 마지막 최종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뭐 네. 해산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활동하겠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해서 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예. 청와대 행정관의 뭐 박한기 합참의장 소환 조사 예. 이런 것들 다루겠다. 예. 그래서 이번 서해의 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마치지만 다른 쪽으로 또 이제 공세를 펴겠다 네. 이런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군과 안보를 네. 정쟁화하는 것은 진짜로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안 좋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TF를 해서 네. 하태경 의원이 실제 자기 정치 개념으로 막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대단히 피로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해체하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하태경이 너무 이제 오비샷을 많이 냈습니다. 네. 사실 아닌 걸 얘기했는데 사실이 판명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치하듯이. 네. 그러니까 다시 하태경 의원 말고 다른 의원으로 국가안보 분란 사건 이런 TF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데 네. 사실 안보 분야는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 가지고 와서 이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 네. 문재인 안보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TF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공개를 하셨던 게 해경이 2년 전에 그 판단을 뒤집은 그 뒤에 네. 대통령실이 있었다.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이제 근거가 확실히 있고 근거가 발견된 있죠. 건가요? 예. 6월 16일 날 해경하고 국방부가 최종 발표를 하면서 중간 발표를 뒤집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는 이제 그 과정 속에는 네. 국가안보실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가 돼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지금 저희 TF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6월 23일 그 6월 16일 발표 이전 한 3주 전에 해경청장이 네. 국가안보실에 2번이나 들어갔더라고요. 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불러서 네. 그 회의에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국방부 관계관하고 이런 회의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5월 24일 날 첫 회의를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5월 26일 날 또 해경청장이 수사국장하고 어허. 그 두 분 다 같이 갔어요. 네. 해경청장은 어떻습니까? 재난 나면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리를 이탈해서 안보실하고 관련도 많지 않은데 두 번의 회의를 참가한 거고 좀 이상하네요. 국방부도 마찬가지. 예. 국방부가 나란히 그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수사 발표하는데 국방부가 또 옆에 와서 나란히 해요? 그걸 안보실이 중계를 했었고 네. 그다음 안보실도 이것을 한 3주 전에 2년 전 SI라든가 이런 걸 다 들여다 봤더라고요. 안보실 1, 2차장이 5월 24일 날 그래요. 24일 날 합참 정보본부장 쓰리스타입니다. 네. 불러서
2년 전 SI 원본과 그 원본이 포함된 정보 판단서를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25일 날은 국방부 장관도 오라고 해서 정보본부장 오라고 해서 2년 전 그걸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제 종결해야 되겠다는 시점은 해경에서는 5월 말 6월 초쯤 종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의사교환이 됐고 네. 그래서 6월 2일 3일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다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5월 31일 날 네. 회의를 해서 종결 해경에서 하는데 이것을 어느 수위로 국방부는 발표를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느냐 네. 그걸 논의를 했더라고요. 이미 결론을 정해져 놓고 이걸 깨맞추기로 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결과를 뒤집은 데는 네.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가 돼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일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이고 금요일쯤 안보실을 방문을 해서 예.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똑같은 자료, 똑같은 상황에 대해 판단만 달리 향한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해경과 국방부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네,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예. 그 안보실에서 네. 이걸 다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예. 나온 거다.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는 예, 상황이다. 왜냐 지금 합참에서 한 정보 판단은 그 최근에 새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년 전에 한 정보 판단 제일 근위 있는 것이 합참 정보 판단입니다. 그렇겠죠. 그때 월북 추정으로 됐던 것. 네. 그 판단은 합참에서는 지금도 유효하고 네. 그때 게 맞다는 의견이에요. 지금도. 아하.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마 그런 견해를 가지니까 이번 합참은 패싱을 해버린 겁니다. 그 6월 16일 날 종합 기자회견 할 때는 합참은 아예 연관도 안 짓고 네. 국방부하고 안보실하고 해경이 연계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그 의심을 하고 있고 네. TF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지금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그 퍼즐을 맞춰서 아마 이 그 결과가 좀 공개가 되겠죠? TF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매번 이제 그 갔다 오면은 네. 어저께도 해경 갔다 와서 백브리핑을 브리핑을 했고 예. 내일 또 국방부 가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백브리핑 원본을 보시려면은 네. 주불리 김병주 보시면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거는 잘 올려놓는데 예. 잘 보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제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홍보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불리 김병주 TV 유튜브 채널인데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올려놨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방송도 주불리 김병주 TV를 통해서 함께 네.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 가시면은 정말 이 활동 사항에 있어서 내밀한 얘기까지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불리 김병주 구독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마이 TV도 구독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에 잡아져 시청료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